한때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언제나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사로잡힌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어떨지 생각하며 산책을 나섰습니다. 루카스는 산책을 하던 중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니체의 영원 회귀를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그의 커피를 가져다주며 웃자 루카스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미소와 따뜻함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순간 그의 옆 테이블에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루카스의 심오한 고민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진지하게 만드는가? 젊은이? 루카스는 주저하지 않고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을 이야기해줄까? 나도 한때 너처럼 삶이 의미를 질문하던 철학도였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배우자를 잃고 말았네. 그때 깨달았지. 내가 그의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를. 만약 그 순간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네. 루카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 회귀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순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루카스는 마을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일의 가치와 사람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도록 장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긍정적인 변화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실수나 후회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결국 루카스는 깨달았습니다. 영원 회귀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을 사랑과 진심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삶의 지침과도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반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영원 회귀가 아니겠냐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나라에 롤세스터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했지만 때때로 주민들 사이에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규칙을 결정할 때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현명한 여왕 레아는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여왕 레아는 마을 주민 모두를 성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에 가득 찬 얼굴로 성에 모였습니다. 레아 여왕은 높은 연단에 서서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롤세스터 주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을을 더 공정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왕은 그녀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 위해 주민들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경제적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즉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가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놓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평등한 규칙을 제안할 것입니다. 레아 여왕은 마법사가 준 특별한 베일을 꺼내들고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베일은 차례로 모든 주민에게 주어졌고, 베일을 덮으면 그 순간 사회적 지위, 부, 직업, 심지어 성별까지 잊게 되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일을 쓴 사람들은 온전히 백지 상태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규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농부 밀러가 베일을 썼습니다. 베일 뒤에서는 자신이 부유한 상인이 될 수도 가난한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평등한 소득, 분배의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봉사 애니가 베일을 썼습니다. 그녀는 누구든지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아이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베일을 차례로 쓰고 난 후 주민들이 제안한 규칙들은 하나같이 그전보다 더 공정하고 깊은 배려가 담긴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이 상황을 즐겁게 웃으며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들은 롤세스터를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로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여왕 레아는 이런 형식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민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실험 이후로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았고, 롤세스터는 화합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 실험은 롤세스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종종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롤세스터 주민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에 져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로 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은 특별히 고대의 철학적 주제들을 현대의 눈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마을 사람들과 교수 간의 열띤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샌델 교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도덕적 신념이 투철한 마을 제빵사였습니다. 그는 정의란 내가 만든 빵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는 때때로 소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으로 지역에 부유한 포도주 사업자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유지상주의 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 포도주를 누구에게 팔지는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다. 왜 제가 번 돈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죠? 샌델 교수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안에서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즉, 당신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토론을 듣고 있던 젊은 학생이 손을 들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문화와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정의의 기준이 되지 않나요? 샌델 교수는 학생이 통찰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는 그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 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매일 나누는 이야기와 행동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정의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날 저녁, 샌델 교수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적 사명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샌델 교수는 저녁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의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대화를 통해 전보다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었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저마다 다른 걱정거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늘어난 세금과 줄어드는 일자리,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분열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제레미 벤담의 열렬한 추종자라 자칭하는 노신사가 의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행복 전도사라 칭하며 최대 행복 원리에 기반한 녹색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어나는 걱정거리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최대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 속에는 그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몇 몇은 그의 말이 이심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사람들에게 최대 행복 원리를 적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 노신사는 무대 위에 커다란 저울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쾌락과 고통을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각자의 삶 속에서 쾌락과 고통을 저울질하며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즐겨 먹는 대신 채식주의를 선택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고 동시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미소 지으며 강조하였습니다. 이 발표 후 마을에서는 고기를 덜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근처의 농장은 채소 수확량을 늘렸고 일자리가 늘어나 마을 경제에도 작은 긍정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에 대해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더 큰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벤담 추종자의 최대 행복 원리 적용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노신사가 마을 축제를 위해 큰
결정을 제안했는데 그곳은 꽃축제 대신 쓰레기 줍기 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 이웃날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길거리를 깨끗이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어른들에게는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이 났고 다수는 여전히 꽃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되 다양한 의견들의 조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노신사는 마을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대 행복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꼭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 온전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벤담의 이론이 단순히 쾌락과 고통의 저울질이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신사의 가방이 어떤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나 그곳에는 최대 행복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순히 고난을 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그렇게 행복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